반갑습니다. 부산 개미대장 이태양입니다. 오늘 1월 10일이죠. 오늘 1월 11일, 1월 6일이죠. 금요일 그리고 벌써 올 한해도 벌써 6일이 지나가고 있는 날입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라요. 시간이 빠르다는 내용은 뭔가를 하더라도 무의미한 시간이 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 하시는 분들 무조건 공부하고 반드시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여러분들이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장을 볼 때 반드시 시장을 우선하고 종목 선택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 자기 자본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 여하튼 파워풀하게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나갔으면 하는 바람에 의해 매일 잔소리를 해드리는 거, 이 또한 복이라 생각하십시오. 이 또한 복이라고. 결론만 받아들이지 말고요. 결론만 뭐 여러 가지 뭐 명언들도 있는데 그런 명언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런 명언 들어봐서 뭐 하겠습니까? 그죠? 잘나면 인생이 좋은 거고 못나면 인생이 별로 안 좋은 건데. 자, 주식시장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저는 캔들이라 생각해요. 캔들 하나하나가 이 시장을 상승과 하락을 만듭니다. 하락을. 캔들이 양봉이 많이 모여 있을 때는 주가가 낮은 자리에서 그냥 상승을 하고, 음봉이 많은 곳에서는 주가가 높은 곳에 있을 때는 주가는 하락을 해요. 요거만 봐도 캔들이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그러면 지금 캔들이 위에서 음봉이 지금 발생을 했는데 이 지점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올라갈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힘싸움인데, 하루 올리면 하루 빼고 힘싸움인데 딱 중심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기준선이 이렇게 행보를 하고 있는데, 기준선이 돌리면 저점을 높이는 구간이 생기면 기준선이 변동이 생기고, 고점이 낮아지는 시간이 지나면 기준선이 변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반등 쪽에 한 표를 드립니다. 반등 쪽에 한 표를 드리고, 만일에 이렇게 다우가 빠지게 되면 우리 시장도 빠지거든요. 국내 시장도 하락을 해요. 다우 빠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장은 선반영돼서 저 아래에 있습니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다지 겁먹을 이유는 전혀 없어요. 겁먹을 이유는 없다 보시면 됩니다. 겁먹을 이유는 없다. 그래서 어제 이제 S&P 저는 어제부터 뜰 줄 알았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아침에 떠 있으면 다우가 0.5% 또는 1% 정도 떠 있겠구나 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넘어갔는데, 반도체 주식이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고, 뭐 글로벌 시장 독일은 빠져야 될 자리에서 빠지는 게 큰 문제는 없는데, 미국이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좀 힘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고, 다우는 이 자리에서 전고점까지 갈 것이다에 한 표 던지겠습니다. 이 자리 전고점까지 갈 것이다에 대해서 한 표 던지겠습니다. 한 표 던질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 자, 글로벌 시장 갖고 이제 우리 시장을 좀 읊어 드릴게요. 지금 내가 그 경제 방송을 지금 틀어놓고 제 마이크에 저 TV 방송이 뭐 전달이 아마 안 될 거예요. 제가 듣고 있는데 또 뭐 대도 안 하는 소리 막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사람들. 유가 볼게요. 유가가 많이 빠졌어요. 이 금액만 이탈하면 65불 전후에서는 그 상승으로 배팅하면 됩니다. 상승 배팅. 이 기간에는 대기해야 되죠. 뭐 올라갈지
뺄지 모르는 구간이에요. 여기서 심사한 박스권에서 이걸 먹으려고 달라들면 안 돼요. 이걸 먹으려고 달라들면 하방으로 배팅하면 여기서 코피 터지고, 여기서 상방으로 배팅해서 먹으면 바로 또 이런 식으로 커피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3분의 1 자리 또는 3분의 2 자리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의 아래, 거의 꼭지에서 하방, 거의 아래에서 상방, 이런 식으로 배팅을 때리거든요. 그러면 뭐 어느 정도 조금 물리더라도 견디면서 수익이 난다. 그 결론을 어디서 잡느냐? 시장을 전부 다 훑어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WTI는 65불, 70불이 깨질 것이다. 70불 깨지지 않았는데 깨질 것이다. 깨지면 매수를 하면 된다라고 내가 또 한번 목소리를 높여 드릴게요. 자, 삼성전자 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어저께 하이닉스가 갭 상승을 하면서 주가를 살짝 내려주고, 이거는 뭐 긍정적인 내용이라 보시면 되고, 어제 내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지수도 이게 약간의 페이크가 있다. 지수도 이 캔들 하나 때문에 양봉 캔들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너무 크게 급등을 했다. 올라가면 좀 빠지지 않겠느냐, 우려 속에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우려가 결과로 나왔습니다. 결과로 나왔고, 결과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위에 올리니까, 이렇게 올리니까 하방으로 때려주더라. 지금 힘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지금 이 자리에서 월봉상으로 이래 보면 이 자리에서는 삼성전자도 지금 겁을 먹을 필요가 또 없고요. 하이닉스도 겁을 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매수의 가장 합리적인 자리, 매수의 합리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겁먹고 대응할 이유는 없다. 밑으로 빠져도 전혀 문제 없다. 상승한 시간이 짧아지면서 곧 빠른 시간에 수익이 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접근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가장 합리적. 여기서 오늘은 네이버 카카오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내가 카카오페이를 들고 있는데, 카카오페이를 어제 전량 내가 현금화 했어요. 7% 뜨면서 전량 현금을 했는데 9%, 약 10% 가까이 떠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얘들이 살아날 겁니다. 카카오페이는 어느 정도 살아날 거냐면 11만원 13만원까지는 기본적으로 갈 거예요. 기본적으로 갈 겁니다. 기본적으로 갈 거니까 이 언저리에서 전략과 전술을 잘 써서 분할 매도를 하면서 11만원 언저리까지, 11만원 전후 12만원으로 할게요. 12만원 플러스 마이너스까지는 기본적으로 상승 여건이 충분히 남아있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여러분들이 매매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라 보십니다. 보고 네이버 월봉 받고 주봉 받고 다 전체적으로는 살아날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고점을 뚫고 넘어갈 때는 추가 매수를 하면 돼요. 추가 매수를 하시면 추세 상승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거 첫 번째 근거가 뭐냐면 카카오페이도 주가는 저점에서 움직이지만 지수가 저점이기 때문에 지수가 되돌리는 상승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상승 탄력이 자연스럽게 붙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카카오페이보다 조금 더 낮은 자리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죠. 낮은 자리에서.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저 지금 현재로 네이버는 물량이 조금 많이, 제 개인적으로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많이 들고 있는데, 많이 들고 있다 해봤자 기껏해야지 이게 얼마더라, 350초로 밖에 지금 안 들고 있습니다. 저는 거래를 많이 안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큰 금액으로 거래를 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옵션도 하고 선물도 하기 때문에, 해외 선물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본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구간에 일봉상에서는 리턴 할 수 있는, 상승적으로 리턴 할 수 있는 구간에 지금 진입해 있는 구간이고, 지금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는데 전체적으로 뺨을 올리겠다는 양봉의 캔들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수 도움과 내부에 작은 호재만 생기더라도 급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되는데, 일봉상에서는 돌아 올리겠다, 주봉상에서 돌아 올리겠다. 주봉상에서는 전환선 위에 캔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기준선까지 22만원까지는 수월하게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가 드릴 수가 있고,
새해 복 저도 많이 주세요. 방송국 자네들만 많이 받지 말고. 주봉에서도 5일이평에 도착을 했거든요. 5일이평 위에 이제 상승만 나오면은 수월하게 24만원, 27만원까지는 수월하게 갈 가능성이 크게 있다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주봉에서는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평선 골든 크로스는 안착한다, 지지해주면서 안착한다, 위로 올리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고, 일봉에서는 기준선 전화선 위에 캔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수월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내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으면 말빨이 왜 이리 안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말빨이 많이 안 쓰고, 마이크 잡는 수십 년 마이크를 잡아봤지만 제대로 하고 싶은 말이 잘 안 나가시더라고요. 하고 싶은 말이. 현대차, 잠시만요. 현대차 보기 전에, 현대차도 지금 기술적 반등 자리에서 지금 나와 있거든요. 테슬라는 내가 지금 테슬라 아침에 눈 떠서 나 테슬라를 안 봤는데, 미국 주식 테슬라하고 현대차는 그 현대차하고 테슬라는 완전히 틀립니다. 완전히 틀리고, 현대차는 기술적 반등이지만 테슬라는 크게 먹을 수 있는 자리예요. 크게 먹을 수 있는 자리. 어저께도 3% 빠졌네요. 110불 정도 하는데 110불 정도 하는데 지금은 크게 매수해야 될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이라 보시면 되고, 현대차는 자 20만원까지 이 저항자리까지 갈 가능성이 굉장히 기술적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피해가지 않고 적극적으로 움직여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정석일 것 같아요. 정석일 것 같고, 여기까지는 기술적으로 일봉상에서는 수익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자리지만, 이 신고점에 대해서 노리는 내용은 좀 머리가 아픈 내용입니다. 뭐 쪼다들이나 이 고점을 노리고 매수를 하는 거지, 지금 자리에서는 이 부분까지 가는 게 아니고 적어도 이 자리 20만원 전후까지는 기술적으로 반등을 한번 노려볼 필요는 있다라고 내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신풍제약, 아이진 한번 볼게요. 아이진 어제 살짝 꼬리 들면서 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하튼 이벤트가 하나 발생하면은 좋아질 수 있는 그림이 생긴다. 코로나 때문에 이벤트가 하나 발생하면 좋아질 수 있는 내용이 생긴다 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신풍제약도 어저께 조금 나쁘지 않은 그림을 주고 있는데, 큰 금액을 노리지는 마시고 약간의 희망을 가지자 라고 내가 전달을 해드릴게요. 지금 저점에서는 차트상 나쁘지 않습니다. 저점에서는 차트상 나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희망적인 멘트가 하나 나와준다든지 뉴스가 나와준다든지 그러면 수월하게 이 자리는 수월하게 3만원은 수월하게 뚫고 넘어갑니다. 여기까지 넘어가고, 그 중에서 이제 주봉에서 월봉에서 83,000원짜리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근거 내용이 묻어있다. 이 자리는 묻어있다. 과연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이 자리까지 갈 때 n분의 1로 줄이라 했습니다. 3분의 1씩 줄여나가는 게 합리적인 거래 방법이 될 겁니다. 합리적인 거래 방법이 될 것이고, 자, 우리 국내 선물 지수로 보면 야간에 이제 297쯤에서 끝났는데, 선물 지수로 보면 297쯤에서 끝났는데 이 자리에 297 이 자리에서 딱 끝났는데, 그 11선을 오늘 되돌리면은 5일선 11선이 골든 크로스가 생겨요. 그러면 추세는 되돌림 상승이 지금 나와지거든요. 그래서 내려오고 이게 5일선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나 시장은 여기서 하는데, 빠지게 되면 11선 알로 빠지겠죠. 그러면은 주가는 이 언저리에서 스톱을 할 겁니다. 스톱을 하고 다우가 뜨면서 같이 이제 상승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멘텀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제가 그저께 이 부분이 한 번 더 흔들어 줄 수 있다, 한 번 더 흔들어 줄 수 있다는 내용을 내가 전달 드렸고, 이 부분이 깨지더라도 겁먹을 이유는 없다. 지수, 업종지수 일봉상 이 금액이 깨지면은
여러분들한테 큰 수익을 안겨줄 것이다, 큰 수익을 안겨줄 것이다, 이런 내가 발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깨지고 바로 올라가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 개미들이 이걸 이탈하면 불안한 심리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를 못해요. 추가적인 매수를 못하고 저희 팀들이나 저한테 배운 사람들이나 고수들은 자본 관리가 충분히 되기 때문에 깨지면 더 큰 수익이 난다. 이것도 이해를 해요. 근데 뭐 지금 매수 자리에서 홀딩하고 있는데 주가를 빼면 어떻게 더 큰 수익이 나느냐라고 이제 이런 질문을 해오는데, 주가가 깨지면은 모든 주식이 저점 이탈하기 때문에 더 싼 가격에서 매수를 할 수 있고, 그러면 기존에 매수했던 것보다 손실이 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시 말해서 현금 들고 있는 거를 더 저점에서 더 많은 돈을 매집을 하기 때문에 어, 상승을 하게 되면 이 금액을 추후를 하게 되면은 8만 원에서 매수했던 게 7만 원에 매수했던 신규 종목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럼 7만 원에서 매수했던 것까지 포함해서 수익이 난다는 뜻입니다. 까지 얘는 당연히 그 수익이 나겠지. 그러면 이 금액 플러스 이 금액 7만 원 플러스 가거 8만 원, 이 금액도 수익 나고 이 금액도 수익 나고 두 가지 수익. 원금, 더 큰 원금이 상승한다, 이 뜻입니다. 좀 말이 어렵나? 말이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기준선이 행보를 하고 전환선이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쉽게 빼지는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11선을 되돌리지 않고 5일선을 지금 되돌리는 상황에서 주가를 캔들이 눌러지는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 약간 시간이 조금 더 가겠죠. 약간 시간이 더 가겠지만은 저는 상승 쪽에 한 표 던지겠습니다. 한 표 던지고, 이 금액을 이탈한다는 거는 거의 1%의 가능성도 5%의 가능성도 없다고 봅니다. 5%의 가능성도 없다고 보기 때문에 다우가 눌러주면은, 지금 우리 자리가 어디까지 오느냐면 다우가 이틀 눌러준다 손치더라도 이 자리를 지킬 겁니다. 2140을 지키면서 되돌림 리턴이 되는 것이지, 이걸 이탈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저는 이제 이 금액을 이탈하는 쪽에는 5%의 가능성을 두고 있습니다. 5%의 가능성. 주가는 상승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빠질 때, 그때 이 가격을 저점을 깨는 형상이 생길 수는 있으나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헤드앤숄더가 뭐냐면, 이게 헤드앤숄더예요. 고점, 고점, 고점. 이걸 헤드앤숄더예요. 역 헤드앤숄더. 어. 이래 되겠죠. 이래. 이걸 역 헤드앤숄더라 그래요. 잘못 그렸네. 다시 그려드릴게요. 거꾸로지. 빠지는 거, 이건 상승하는 거, 상승하는 거, 상승하는 쪽. 그래서 역 헤드앤숄더라고 며칠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 제일 뭐 어떤 부분이 이제 종목이 관심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내가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내 개별적으로 추천해 준다는 것보다는, 오리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오리온은 장기로 들고 가면요, 저는 60만 70만 원까지 보고 있거든요. 오리온 이거는요, 진짜로 60만 원 70만 원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딸 자식한테 준다 생각하고 1000만 원 정도만 딱 넣어놓고, 없다 생각하고 넣어놓고 가면 한 6배. 뭐 요즘 뭐 벤츠 한 대 사도 7천만 원밖에 안 하기 때문에, 지금 뭐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분들이 있으면 6, 7년 뒤에 대학교 졸업할 때, 앞으로 뭐 6, 7년 지나면, 지금 현재도 뭐 내가 사는 동네는 개나소나 벤츠, BMW 뭐 10대 중 2분의 1은 수입차인데, 이제 5년 6년 지나면요 2분의 1이 아니고 6대 4 정도 수입차가 많을 거예요. 잘 사는 동네는. 뭐 국산차는 강남 소나타라 그러잖아요. 강남 소나타. 우리 부산도 마찬가지로 그래 되고 있을 겁니다. 그래 되고. 그래서 돈 1000만 원 딱 넣어놓고 자녀들 대학 졸업할 때, 사회에 처음 입사할 때, 사회 초년생이 된다 그러면 요런 거는 1000만 원 넣어놓고 빼서 자동차 하나 사드리는 그런 전략을
짜더라도 나쁘지 않고 오리온은 한 60만 원까지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리온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뭐 단기적인 거 이런 거에 일본 차트는 언제든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이런데 휘둘리지 말고 그냥 이런 자리가 오면 고점 뚫고 이런 자리 조정이 나오면 매수를 해서 상승 패턴으로 갈아탄다 이래 받아들이고 추매할 수 있는 좋은 자리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고 SK는 크게 볼 게 없고요. 조선주 내가 오늘 간만에 한번 봐드릴게요. 조선주 철강주 한번 봐드릴게요. 삼성중공업 한번 봐드릴게요. 최근에 뭐 코로나 때문에 삼성중공업하고 조선주가 좀 떴는데 이건 떴다고 저는 안 봅니다. 이걸 뭐 떴다고 볼 수가 전혀 없어요. 상승했다고 볼 수가 전혀 없고요. 코로나 고점 찍고 뭐 8,000원 또 빠졌는데 월봉상으로는요, 연봉상으로는요, 이제 올해부터 거제도 조선소 한 가보십시오. 거제도 조선소 가면은 과거 15년 전보다 지금 일꾼들이 그 뭐 몇 분의 몇 5분의 1로 줄었다, 2분의 1로 줄었다 그러는데 지금 막 조선소에 그 사람들 구한다고 인력 구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조선주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조선주가 굉장히 좋게 이제 날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우리나라 주식들이 전 세계 주식들이 10년 주기로 사이클을 타면서 내가 이전에도 다 이야기를 해놨는데 그래서 제 유튜브 잘 보면 큰 돈 먹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10년 전에 주가가 고점이면 현재 주가가 바닥권에서 움직이면 이런 거 매수를 해야 돼요. 그럼 10년 전 고권이 10만 원이고 지금 만 원이라 그러면 다시 이 자리 탈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조선주, 철강주 잘 보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철강도 한번 볼게요. 현대제철, 포스코, 현대제철도 한번 봐보십시오. 14만 원. 언제 14만 원? 2011년도잖아요. 지금 2023년입니다. 이게 상패가 된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상패가 되지 않고 이제 철강이 지금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매수에 적극적 동참을 해도 무난하다. 그러나 단기적인 것보다 장기적으로 봐라. 장기적 포스코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현대제철이나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심오하게 여러분들한테 그 안내장을 올려드렸잖아요. 어떤 안내장을 올려드렸느냐 이겁니다. 장기적으로 보고 뭐 단기적으로 보고 잘 찾아보세요 이거. 잘 찾아보시면 다 돈이 됩니다. 다 매일 올려드렸어요. 매일 올려드렸고 하여튼 오늘 불금 날짜가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오늘 불금입니다. 불금 잘 보내시고 시장이 오늘 또 한번 저점 찍고 반등이 나오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5일선까지는 터치 안 했으면 좋겠어요. 5일선까지는 터치를 안 하고 5일선 좀 올라가니까 296, 297, 298 뭐 장 시작하자마자 땡겨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다우는 야간 선물에서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올리고 있거든요. 지금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장 초반이 저점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여하튼 뭐 파이팅하고 오늘 뭐 특별한 내용이 없으니까 금주 한주 그다음 올 한 해 더불어 굉장히 기쁜 소식이 여러분들한테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부하면서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시면 여러분들한테 자산이 늘어날 거라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산개미대장 이태양이었습니다.